엄청 다른 수업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다른 수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막막했어요. 그런데 잘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사실 수업의 본질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원격 수업을 짜면서 제일 고민했던 거는 학생들의 상호 간 의견들 내기, 이거는 원격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똑같은 과정을 거쳤던 것 같거든요. 아이들끼리 소통하고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본질만 지키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내용은 저는 거의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형식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카카오톡을 수업에 활용하고 갑자기 뭐 구글 공유 문서를 활용하게 되고, 현장 수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카카오톡 통해서, 그다음에 구글 문서 통해서 같이 공동 창작 작업하면서 채팅 통해서, 그리고 계속 댓글 달면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학생들 얼굴 마주 보면서 하는 것과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대면 수업일 때보다 오히려 조금 보이지 않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이야기를 훨씬 더 원격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 모둠 활동하게 되면은 한 종이에다가 여러 명이 같이 작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맡아서 작성을 하게 되고, 고칠 부분 같은 것도 개별적인 의견을 내기보다는 한 사람이 거의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것 같은데, 구글 문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모든 친구들이 모둠이 내는 종이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각자 고쳐야 하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더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에서 협업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부분인데요. 교실 수업에서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모든 학습들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프리라이더나 아니면 노미네이터들이 있는 상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사실은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면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기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있거든요. 구글 문서도 학생들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작성을 하면 어떤 학생이 어느 파트에 이렇게 기여를 했는지 로그가 다 남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강제성을 띠게 되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이런 협업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서 훨씬 더 편안하게 또 효과적으로 잘 구현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소설 장마라는 작품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희곡을 재창작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작품을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질문에 응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설문지라는 형식이 학생들이 원래 교실이라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도 다 참여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을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맡을지 이 부분의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게 시키는 건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둠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카카오톡을 매체로 해서 모둠끼리 이제 토의를 하게 돼요.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희곡을 창작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아이들에게 구글 공유 문서를 배정해 줍니다. 한 모둠당 하나의 문서를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학생들이 카카오톡에서 모둠 활동을 해서 이 모둠 활동한 내용을 구글 공유 문서에 옮기게 돼요. 그러면 소통의 매체와 성취물을 내는 그런 매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카톡과 구글 문서와 더불어서 패들렛이라는 툴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패들렛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트잇처럼 붙여가지고 학생들의 질문을 직접 올릴 수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개별적으로 질문하기 힘들었던 것들, 단톡방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학생들이 전체 질문, 학급 질문, 그 다음에 내용 질문 나누어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질문들을 올리면 선생님들이 시간마다 수시로 들어가서 답글을 달아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패들릿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시키면 다른 친구들이 업로드한 과제물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패들릿을 이렇게 보면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잘했구나 이렇게 느끼다가 자기 걸 다시 내리고 슬그머니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 걸 이렇게 보면서 밑에다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서로 상호 피드백이 되고 배워나가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패들릿을 이번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웹 담벼락에 질문방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익명 게시판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답변을 달아줄 수도 있지만 학생들끼리 서로 답변을 달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자율과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이런 걸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아 그거는 희망자만 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아는 거를 이제 묻고 답해주는 이런 소통의 창구가 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되게 좋은 질문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와서. 이 질문을 애들이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질문 공유하는 패들릿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수업 시간 중에 한 단원마다 질문 하나를 던지고 친구 질문 하나에 답변해 보기를 의무 활동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이 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원했던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만 하던 과학적 소통. 친구 옆 친구한테 야 너 중력이 뭐 같아?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친구 괴짜고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런 건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활동인 거라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 과학적 평생학습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카톡방에 저희가 있고 또 그 학생들이 토의한 내용들을 저희가 읽어보다 보면 학생이 뒤처지고 있거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와요. 학생들이 모든 채팅방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우쌤이 보고 계실까? 그때 제가 등장해서 리더 활동하는 거 모두 다 피드백하고 있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 피드백의 양방향성에 주목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피드백이 선생님이 학생들이 무엇을 잘했는지 이제 못했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피드백이라는 거는 학생들의 배움을 최대화하기 위한 모든 소통의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피드백도 있고요.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피드백도 중요하고요. 또는 학생들끼리 나누는 피드백이랑 학생이 스스로 자기 성찰을 잘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설계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피드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중에 하나는 협업과 의사소통이라고 봐요. 과거에는 굉장히 뛰어난 한 명의 과학자가 자기 혼자 연구실에서 막 연구를 통해서 뭔가를 탁 밝혀내고 그것이 전 세계 과학계를 뒤흔드는 그런 일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과학 논문들이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함께 쓰는 그래서 협업과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건 저는 미래교육 앞으로 학생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보고 또 학생들이 그런 의사소통과 협업을 진행할 때는 당연히 오프라인에서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학생들은 당연히 그걸 온라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협업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금 약간 멀티플레이어 같은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